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3D 모델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D 모델링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 스케치 피처를 실행하고 스케치 객체 작성 명령을 활용해 객체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3D 모델링 원리. 스케치에서 선 객체 작성과 객체 선택 및 지우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퓨전 360을 활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전에 퓨전 360에서 3D 형상이 모델링되는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퓨전 360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3D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간단한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작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인 작업을 설명드리면 우선 기준이 되는 (2D) 형상을 먼저 작성하게 되고요. 이 작성된 (2D) 형상으로 지정된 영역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영역을 일정 방향으로 쌓아서 입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3D 형상을 작성하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2D 형태의 영역이 필요하고 대부분 3D 프로그램들은 이 영역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2D를 그리는 작업을 스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퓨전 360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작업한 창을 닫고 새 디자인을 열어 처음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작업창을 닫기 위해선 어플리케이션 바에 있는 작업을 구분하는 탭 우측에 보면 X 표시가 있고요. 이 X 표시를 클릭하면 창이 닫아집니다. 자, 창을 닫을 때 이 파일을 아직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을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현재 작업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안 함을 선택할게요. 자, 퓨전 360은 항상 한 개 이상의 작업창이 열려 있어야 하므로 하나밖에 없는 작업창을 닫으면 자동으로 새 디자인을 열어줍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검색기 하고 타임라인입니다. 일단 검색기에서는 지금 검색기에 나열되어 있는 자원의 종류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은 실행된 명령의 종류를 잘 보시면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3D 형상을 작성할 기준이 되는 프로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선 툴바에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명령을 실행합니다. 자, 스케치 작성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을 할게요. 자,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선 2D상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는 다이렉트로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D를 작성할 수 있는 평면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스케치 작성 명령을 실행을 하니까 화면상에 안 보이던 평면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고 어떤 작업에 참조 또는 도움이 되는 평면들을 일반적으로 3D 프로그램에서는 작업 평면 또는 참조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세 개의 평면은 퓨전 360이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 개의 평면이고요. 이 작업 평면이나 참조 평면은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무 평면이나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평면을 선택하면 선택된 평면을 바라보도록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됩니다.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툴바에
보시면 스케치라는 탭이 하나 추가가 되고 툴바에 있는 명령들이 스케치에 필요한 명령들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검색기를 보시면 아까 없었던 스케치라는 자원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스케치라는 작업 명령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행한 명령은 일반적으로 3D CAD에서는 명령이라고 지칭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피처입니다. 그래서 피처는 3D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실행된 명령의 단위를 지칭합니다. 앞으로는 피처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우선은 간단한 이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작성 패널에 있는 2점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사각 영역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2점을 찍어서 대략적으로 사각 영역을 생성을 할게요. 자, 일단은 3D 형상을 작성할 기준 프로파일이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툴바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스케치로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다시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기하고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제 실행된 명령, 그 다음에 자원 추가된 게 있는데 검색기에 있는 이 스케치라는 자원은 지금 얘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보시면 현재 스케치는 이 스케치입니다. 추가적으로 스케치 명령을 실행해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면 이 스케치라는 자원 폴더 내부에 계속적으로 추가가 돼요. 자, 3D 형상을 작성할 수 있는 기준 프로파일이 작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 프로파일을 쌓아줄 수 있는 피처를 실행해서 3D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 패널에 있는 돌출 피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피처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이 선택이 됐고요. 화면에 보면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와 빠르게 수치를 입력해 줄 수 있는 상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팔레트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께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값을 입력해 줄 수 있는 상자에 수치를 입력해서 두께를 생성할 수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하고 싶으면 팔레트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일단 우선은 간단하게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클릭하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위로 가면 위로, 아래로 가면 아래로 두께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위쪽으로 적당하게 옮겨서 마우스의 손을 놓으시면 일정 두께가 생긴 3D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완료를 하시려면 팔레트에 있는 확인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3D 형상이 모델링이 완료가 되죠. 자, 형상이 모델링이 완료되고 나서 검색기를 보시면 기존에 작성했던 스케치의 앞에 가시성 아이콘이 자동으로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처가 사용한 스케치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요. 이 스케치를 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앞에 있는 가시성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다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숨길 수 있겠죠. 또한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존에 작업했던 스케치 피처 뒤에 돌출 피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행된 피처는 실행된 순서에 따라 타임라인에 쌓이게 되고 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실행된 피처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작업 시 퓨전 360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이후 3D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스케치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작업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학습하시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3D 형상을 모델링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는 원하는 형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링이 되려면 스케치 작성 평면을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선택해줘야 됩니다. 모델링되는 방향을 판단하시려면 우선 퓨전 360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점 좌표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죠. 자, 퓨전 360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점 좌표계의 경우는 Z축이 위로 올라가 있고 X축이 오른쪽, 그리고 Y축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Y축은 이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Z축이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Z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퓨전 360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Z업의 형태가 아닌 Y업의 형태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군인 인벤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인벤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Y업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좌표축이 Z업이냐 Y업이냐는 모델링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좌표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모델링을 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3D 프린터들이 기본적으로 좌표계를 Z업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업의 형태의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데이터는 본인이 직접 판단한 방향과 다르게 돌아가서 불러들여지기 때문에 좀 돌려주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죠. 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퓨전 360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Z업을 기본으로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인벤터를 사용했던 유저라면 Y업의 형태에 익숙해졌다. 그 때문에 퓨전 360으로 넘어왔는데 좌표축이 달라서 다소 헷갈린다. 이렇다면은 퓨전 360의 기본 좌표계를 Y업의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퓨전 360의 기본 좌표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좌표계를 변경하려면 어플리케이션 바 제일 우측에 계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 설정을 클릭했고요. 자, 기본 설정이 뜨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는 곳은 일반이죠. 자, 이 중에 보면 기본 모델링 방향 Z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Y업으로 변경하시려면 클릭하시고 Y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적용을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준 좌표계를 변경을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전히 Z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설계는 중간에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도 Y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Z업으로 불러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변경된 설정은 이후에 새 설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창은 그냥 닫을게요. 닫고 닫으면 이제 새 설계가 뜨겠죠. 닫아보면 새 설계가 떴는데 이때 뷰큐브를 확인하시면 Y축이 위로 올라가 있는 Y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Y업 좌표계가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퓨전 360의 기준 좌표계를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좌에서는 퓨전 360의 기본 좌표계인 Z업인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설정은 Z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고 자, 닫아보면 새설계가 뜨면서 Z업으로 변경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작성 명령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명령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작성하는 스케치가 정면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인 X축과 파란색인 Z축을 사용하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만약 위에서 봤을 때 이 평면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XY 평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측면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YZ 평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평면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정면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스케치 작성 피처로 스케치 작성하러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택된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화면이 회전합니다. 하지만 이 회전 같은 경우는 회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퓨전을 사용한다든가 그랬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 설정의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작업 취소하고요. 한번 화면이 회전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하실 때는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 바에 있는 계정 아이콘으로 가서 기본 설정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일반에 있는 내용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 항목으로 들어가시려면 여기서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일관 설계 동작을 제어하는 기본 설정 해서 내용이 좀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이 중에 보면 스케치 자동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를 꺼보면 적용, 확인. 자, 다시 한번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피처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정면을 선택할게요. 클릭하면 화면이 회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스케치를 작성할 때 작성 평면을 바로 바라보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저 항목을 꺼놓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설정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Z 해서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계정 아이콘으로 가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갔어. 자, 디자인을 선택하고 스케치 자동 보기를 체크해 놓겠습니다. 적용, 확인. 자, 다시 스케치 피처 클릭하고요. 다시 정면을 선택해서 정면으로 들어오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치에 사용되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스케치에 사용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지 피처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명령을 피처라고 부르고 앞으로는 피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스케치에 사용되는 명령이라고 얘기한 것은 스케치에 사용되는 명령들은 피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피처로 분류되는 명령들은 퓨전 360의 경우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는 명령들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케치에 사용되는 명령들은 별도로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지 않고요. 타임라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3D CAD도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자, 일단 작성에 사용되는 명령은 상부에 있는 작성 패널에 있고요. 작성 패널에 총 6가지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저게 전체 명령이 다 있는 건 아니고 하부에 있는 작성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보면 풀다운 메뉴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명령들을 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알아볼 건 제일 처음에 있는 선입니다. 여기에도 선이 있고요. 여기에도 선이 있고요. 그리고 선 명령 뒤에 보면 키보드에 L자가 각인이 되어 있네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뒤쪽에 키보드에 문자가 각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라인 명령, 선 명령 같은 경우는 굳이 툴바로 올라가지 않고도 그냥 마우스 포인터가 화면상에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L만 누르셔도 실행이 되죠. 지금 툴바 쪽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명령에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하단에 보면 똑같은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죠. 즉 명령이 실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좌를 하는 동안에는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로 명령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선명령을 클릭해서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선명령을 사용할 때는 화면상에서 원하는 위치에 한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면 제가 클릭한 점에서부터 직선의 형태로 선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작성하면서 바로 치수까지 입력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치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룰 거니까 일단 지금은 임의로 다음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점을 찍게 되면 처음 찍은 점과 두 번째 찍은 점 사이를 이어서 직선의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죠. 선명령은 단순히 직선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의 형태도 같이 그려줄 수 있는데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 봐도 기본적으로 직선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다음 점을 또 찍으면 직선이 그려지죠. 자, 호를 그리고 싶으면 마지막에 찍었던 점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에 손을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호의 형태의 선이 나옵니다. 자, 호 작성을 완료할 때는 원하는 위치까지 오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떼시면 그 위치까지 호가 작성이 돼요. 그래서 가볍게 툭 입력을 해주면 직선이 그려지고요. 마지막에 찍은 점으로 다시 와서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호를 그려주고 마지막 포인트에서 손을 떼주시면 호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 하나를 가지고 직선과 호를 모두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선을 그려서 처음에 시작한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시작한 점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더 이상 선이 연결돼서 나오지 않고요. 이전에 그렸던 선들이 완전히 닫혀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명령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툴바를 보시면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고 명령이 실행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선명령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빈 곳에 한 점을 찍고 찍어서 그렸다가 방금 전에는 처음에 시작한 점으로 돌아가서 끝냈는데 만약에 지금 그린 데까지 해서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마지막으로 입력한 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돼 있는 원형 상자가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선 작성을 끝냅니다. 마찬가지로 선 작성이 끝난 거지 명령은 여전히 실행 중인 상태고요. 자, 또 여기서 선을 적당히 그리다가 끝내고 싶다.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마우스 주변에 메뉴들이 나오고 이 중에서 확인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상태로 작성이 끝납니다. 자, 확인을 눌러줬더니 명령까지 완전히 종료가 됐죠. 다소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자, 다시 선명령을 실행을 하고 클릭해서 이번엔 마지막으로 여기서 선 작성을 종료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ESC키를 눌러주면 작성이 종료됩니다. 자, 이때도 명령은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즉 체크 표시를 누르면 명령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고요. 확인이라든가 ESC 버튼을 눌러주면 명령이 종료된 상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명령을 사용해서 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 작성한 형태를 보면 내부 공간이 옅은 하늘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 옅은 하늘색의 의미는 지금 구성한 공간이 완전히 닫힌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패다각형 또는 패곡선을 이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프로파일로 사용하기 위해선 완전히 닫힌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닫힌 공간을 구성한 것 같지만 내부의 영역이 옅은 하늘색을 띠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닫힌 공간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이후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스케치 명령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려야 되는데 화면이 꽉 차 있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려진 것들을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우려면은 내가 지우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선택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객체를 선택할 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되죠. 대신 후에 클릭을 해주시면 하이라이트 된 상태가 마우스를 띄어도 유지가 됩니다. 선택이 됐다는 얘기죠. 자, 지우실 때는 키보드에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선택된 객체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자, 지우는 건 델리트 키로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객체를 선택하면 먼저 선택된 객체는 선택이 취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객체를 선택을 할 땐 처음에 객체를 선택할 땐 그냥 선택하고요. 두 번째 객체부터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 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적으로 선택된 객체들이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특정 영역을 구성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객체를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때는 ESC 눌러서 선택 취소하고요. 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손을 떼지 마시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이 나오는 게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 마우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겉에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의 영역이 오렌지색으로 된 영역이 나오고요. 내가 찍은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게 되면 겉에 테두리가 점선으로 그리고 안쪽의 영역이 노란색 계열로 표현되는 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전에 다른 캐드를 써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나오는 이 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 타입 셀렉트, 우리말로 하면 창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크로스 타입 셀렉트, 우리말로 하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당겨서 윈도우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 선택되는 게 지금 요 두 선이네요. 내가 지정한 영역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자, ESC로 선택 취소하고요. 자,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이번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자, 지금 드래그한 영역엔 객체 하나가 완전히 들어온 객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놔주시면 3개의 선이 선택됐죠. 그래서 겉에 테두리에 걸친 객체도 선택이 됩니다. 물론 안쪽에 있는 객체는 당연히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윈도우 타입을 할 거냐 크로스 타입을 할 거냐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타입으로 모든 선이 다 선택되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중에 가운데 쪽에 있는 안쪽에 가운데 쪽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객체가 얘는 선택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된 객체를 해제할 땐 키보드의 Shift 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된 객체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조합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를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선택을 해서 델리트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다 지웠으니까 그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명령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